자, 여의도 오퍼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조금 늦게 만나게 됐는데 10시 조금 지나서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지지난 주말부터 우리 탄핵저지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동대구역 집회는 경찰 추산 5만 4천이에요. 야,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사실 광화문이 그동안 서울에서 중심을 꽉 잡아주고 있었고요. 네. 그 덕분에 사실은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번 주는 또 광주까지 네. 전국으로 이렇게 집회들이 순회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심을 잡는 광화문과 이 부산, 대구, 영남을 훑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설득해야 될 대상인 호남으로까지 나아간다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경찰 추산 5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좌파들이 딱 보면 100만이다 했던 서초동 촛불 집회에 경찰 추산 5만이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 동대구에 우리가 예. 이 좌파였으면 네. 100만 집회라고 벌써 홍보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정직하고 순수한 네. 자유우파다 보니까 예. 이게 대충 보니까 10만에서 15만 정도 된다는 게 저의 분석이 아니라 그 사진을 AI, 챗 GPT에게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최첨단 인공지능이 이건 이 넓이와 인구 밀도 비례했을 때 15만 정도 된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추산으로는 한 15만 정도가 모인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고요. 지금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영남 지역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또 별도로 하고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울, 경기와 충청에서 오히려 탄핵 반대 여론이 뜨겁게 일어났었는데 영남도 이제 고점을 뚫고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이제 50%가 아니라 60%라는 어떻게 보면 마의 장벽까지도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진군할 수 있는 네. 그런 교두보가 마련된 주말의 전국 집회였다라는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이 위축된 건 아니에요. 광화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면서 전국 각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광화문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이번 주말이 이제 세이브 코리아의 광주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강기정이가 집회 불허를 했어요. 박지원이라는 자가 거기가 어딘데 거기 와서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금남로더라고. 네. 금남로지 뭐 거기가 어디긴 어디야. 그러니까 이런 이 호남 정치인들의 이 같은 발언과 행태가 네. 오히려 호남을 대한민국에서 더 지금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구에서도 우리가 동의하진 않지만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예. 근데 아주 적은 그건 숫자예요. 방해 안 해. 예. 하라는 거야. 예, 아주 적은 숫자긴 하지만 우리가 대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네. 그걸 막 방해하거나 회방 놓지 않아요. 그럼요. 할 거면 해라. 예. 어차피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광주에서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적게 모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에 뜻을 가진 호남분들과 전국에서 몰려든 분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광주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면 돼요. 네. 거기에 호응을 해서 설득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을 닫고 거기에 뭐 욕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공권력은 질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발상은 네.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이고 그게 전체주의지. 이걸 우리가 영어로 하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왜 광주시장과 호남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호남과 광주를 자꾸 전체주의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이걸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자꾸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영남에서도 하고 충청에서도 하고 강원에서도 하고 수도권에서 다 하는데 왜 호남에서만 안 되지? 호남은 뭔가 다른가? 이게 결코 의미 있고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다. 다르지 않아요. 네. 저희가 광주에서 여러 차례 토크쇼 했거든요. 네. 한 번도 방해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적이 없어요. 또 우리 당장 김상진 단장. 네, 네. 광주 금남로에서 전남도청 앞에서 5.18 가짜 명단 까자 이거 네. 집회를 수십 번 했거든요. 네.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어때서? 시민들은 성숙해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강기정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저는 이제 우리 고성국 TV를
호남에 계신 애국 보수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이 보시죠. 그리고 네. 여러분 제가 전당대회 하면서 광주도 자주 가고 저희 동지들도 광주에 청년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호남 보수가 진짜 찐 보수예요. 음. 정말 세요. 네. 그분들 독립운동 하듯이 자유우파 운동합니다. 네, 호남에서는. 네. 그런데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박지원과 강기정이 호남과 광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판할 때 네. 우리 고성국 TV 아미고 분들도 음. 호남 시민을 뭉뚱그려서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럼요. 예. 박지원과 강기정 같은 호남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정치인들을 딱 타겟팅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래야 언론과 이 시민사회에 명분을 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들의 예. 잘못된 행태만 비판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정교한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 뭐 음.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교육원장이라는 자 네. 이게 뭐 집단에는 철학과 교수래요. 박구용인가요? 뭐, 네. 2030이 사유를 못한대. 이게 철학과 교수라서 사유라는 단어를 쓰던데 이게 뭐 이 철학적 사유를 못한대. 계산만 한대. 이거 정말 1230 세대를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바로 제명시켜야 될 일인데요. 네. 아직까지 박구영 원장에 대해서 당직 사퇴시켰다는 이야기도 안 들려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 보통 이 정도 세대 비하 막말이 나오면 당연히 당에서 쫓아보내야죠. 이게 과거 정동영이 노인들 투표하지 말아라고 했던 것과 거의 아니, 똑같은 그보다 더 수준의 심해 사실은. 네. 맞아요. 이 네. 말의 농도로 따지면 훨씬 더 심각한 막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계보가 있습니다. 이게 원조가 역시나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 2030 남자 비하의 선두주자거든요. 20대 남자들은 롤 게임해야 되고 뭐 축구해야 되고 축구 봐야 되고 하니까 여자들한테 성적이 뒤떨어져서 열등감 때문에 보수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양반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유시민이 방송 나오면 뭐라 하느냐. 예. 20대 남자애들한테 잘 보이려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박구용이라는 듣보잡 교수도 이제 20대 남자들을 우리가 끌어올 필요가 없고 고립시켜야 된다. 말라 비틀어지게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돌출될 발언이 아니라 유시민으로부터 계보가 이어지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2030을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당직 사퇴도 안 하는 건데 네. 저는 이 망언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많이 언급해야 된다. 지금 이런 박구용의 망언이 터져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논평이나 뭐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마이크 파워 센 정치인들이 이거 들고 좀 나서라.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거기 30대 국회의원들이라고 뽑아놨잖아요. 너네 뭐하냐. 아니 맨날 친윤 조지고 대통령 조질 때만. 그러고 보니까 유자들은 사유는 없고 계산만 하는 자들 맞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 그런 인간들이 지금 30대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데 참 가슴 아프게도 너네 맨날 한동훈 편들고 친윤 조지고 할 때만 페이스북에 글 쓰고 라디오 나가서 막 주목받지 말고 지금 건수 하나 생긴 거잖아요. 김재석, 김용태, 우재준 너네 뭐하냐. 우재준 이 인간은 뭐 대통령 임종 준비해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지 않나. 대구의 국회의원이 다 30대예요. 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건수라도 좀 잡으라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젊은 국회의원들도. 참. 예. 여기 댓글창에 광주에서 광화문 갑니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제가 광화문에 빠짐없이 그 취재를 갈 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호남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거의 예외 없이 저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요. 지역을 딱 밝히시는군요. 네. 예. 저 군산에서 왔습니다. 저 어디서 왔습니다. 꼭 밝히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혜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호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호남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수십 년간 기득권 누려왔던 강기정이 박지원이 같은 이 사악한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요. 광기정이요. 네. 광주시장 역사상 최저 투표율로 당선된 광주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도 강기정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호남의 정치인들과 네. 호남 주민들을 분리시켜서 이 호남 주민들도 이 더 이상 박지원 같은
같은 이 정치 구단이 아닌 정말 요설 구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열이 빨리지 않게끔 예. 이걸 분리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댓글창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최상목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조선일보가 좀 엉뚱한 기사를 썼어요. 최상목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취재했답시고 헌재가 마은혁 미임명한 것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법에 따라야 되지 않냐 해서 마치 마은혁을 임명할 듯이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저 이거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상목이 그동안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냐 하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 이 법적 원칙에 맞지 않아서 임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이 바뀐 적이 없어. 네. 그다음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래서 임명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또 우리 정부로 치면 법제처가 이제 법을 해석하는 유권 해석처잖아요. 그렇죠. 하고 의논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최상목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 안 한다고 했던 그 근거가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권성동이 우리 합의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석 대변인 김대식이 우리가 청문회 위원을 보냈지 언제 마은혁이 합의를 해줬냐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없었던 거야. 네.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 최상목이는 아니 여야 합의를 안 됐다고 하지 않냐 지금 여당이. 근데 왜 나더러 임명하라 그러냐라고 버티면 되는 거거든. 그럼요. 그래서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를 보고서 다들 걱정들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건 조선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최상목 측에서도 간보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측근을 통해서 조선일보한테 우리 이런 생각이야라고 슬쩍슬쩍 흘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론을 떠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 두 사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해요. 네. 최상목 이야기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최상목 영혼 없는 관료입니다. 네. 일단 이 사람이 조한창과 정계선 두 명을 임명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면서 버텼던 네. 그 헌재 재판관을 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원칙을 지켰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어쨌든 권한 대행이니까 마은영 임명 못하도록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네네. 거고 두 번째 헌재 재판관 김영두를 주목해야 됩니다.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네. 최근에 변론기일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진술한 거 보면 약간 쎄해요. 좀 국회 측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아하. 진술하는 티가 나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관련된 마은혁 임명 변론이 한 번 더 열렸잖아요. 어제. 그때도 김영두 재판관이 어떤 발언들을 했느냐. 공문 보낸 거면 합의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합의 안 했는데 어떻게 공문 보냈냐라면서 민주당 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 나와요. 아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한 4명의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 정신줄 잘 붙잡게 단도리 하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김영두 재판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고 김영두 재판관 정신 차려라. 지금 국회 측이나 문영배 농간에 놀아나지 말라라고 또 강력한 여론전으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마은혁 임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시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헌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파의 정치 여론전이 대통령이 이 국면을 바꿨고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을 떨쳐 일어나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 탄핵 정국은 완전히 우리 자유파가 주도권을 잡게 됐어요.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재판한다고 재판할 거라고 하는 이 안이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방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까지 이 정치 여론전을 더 강하게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최상목이가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 점 다시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가 김영두 재판관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정한 여론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진솔한 여론전이 네. 저는 더 가열차게 전개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 여론전에 진짜 이 천군만마 같은 어떤 그 힘이 되는 결정이 인권위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헌재에도요.
강력한 압박이 되고요.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판을 20일에 신문기일 잡은 예. 서울중앙지법에도 거기도 영향. 이게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국가인권위 결정이 강제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인 인권 최고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좌파들이 들어눕고 고민정 신장식이 달려가고 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난달 회의에서 이게 상정 못되게 막은 게 좌파 폭도들이거든요. 극자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회의장을 일종의. 막아서 회의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네. 만약에 헌재에 이런 폭도들이 들어가서 복도 들어누워서 점거해서 헌재 회의 못하게 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거 국가 기능 마비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불사할 정도로 막았던 걸 이번에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 제꼈어요. 예. 아침 일찍부터 어떤 조직과 세력에도 포섭되지 않은 그냥 자발적으로 335 모인 청년들이 가서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면서 네. 전장현이나 민노총이 들어오는 건 막고 인권위 회의가 진행되도록 길을 터줬어요. 그 덕분에 또다시 2030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 인권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뭐 고민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 사망 선고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게 그만큼 이 인권위의 결의안이 헌재와 중앙지법에 상당한 압박과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중요성을 가지는 반증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권고적 결정이지만 이 권고는 사실상 강제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권위가 권고했는데 안 받아들인 기관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나 지금 말씀하신 서울중앙지법인데요. 이 인권위 결정이 특히 이게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개개인이 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그 함의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도 헌재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네. 중앙지법에 이제 구속 취소 네. 신문 기일 등에서도 이 헌재 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의 결의안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네. 예.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저희가 자체 여론조사를 전국 조사로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45에서 5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의힘도 어쨌든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 다 2, 3% 이제 아래로 나오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 끌어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데 이게 그럼요. 객관적으로 주장할 근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성 조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걸 좀 했습니다.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답한 분이 47%가 나왔어요. 네. 1000명 중에. 그러니까 470명이죠. 네. 이분들한테 2차 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지지합니까? 대통령 때문에 또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또는 다른 정당이 싫어서 이런 식으로 쭉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좋아서가 41,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이 좋아서가 3이야 3. 3%.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빠지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3% 정당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3% 정당이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버리면 그 3% 정당이 더 있었는데 그 조사에서 3% 정당 되는 거예요. 어디더라? 뭐 개혁신당 뭐 이런 데 아닌가요? 개혁신당 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네. 무슨 진보당 뭐 이런 것들이 2, 3%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08명 만들어 준 것도 우리 국민들이 예. 한동훈이 선거 정말 더럽게 뭐 못했지만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선거였지만 그 당지도 지지도 좀 찾아보세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108명이 나온 건 윤석열 대통령 지키라고 그 108명 뽑아준 거거든요. 그럼요. 예. 울산의 김상욱이가 윤석열 대통령 없이 뭐라고 표를 받습니까? 울산 남구 주민들이 김상욱이 누군지를 알고 표를 던졌겠습니까? 윤 대통령 지키라고 표 던진 거죠. 대구에 이번에 집회 얼굴 들이밀었다가 그 다음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종 준비해야 된다면서 조기 대선 플랜 짜자는 우재준이가
이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지금도 듣보잡인데 누군 줄 알고 아, 대구 북구 주민들이 표를 줬겠어요. 우모 씨가 국회의원이에요?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요? 국민 추천제로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대구 북구에서요. 경선도 아니고. 예. 김상욱, 우재준 이런 인간들의 공통점이 다 국민 추천제예요. 한동훈이가 그냥 공천 준 거구나. 네,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예. 근데 우재준이 누군 줄 알고 북구 주민들이 표를 찍습니까? 음.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라는 의미에서 준 거죠. 네. 그럼 우재준이고 김상욱이고 대통령 없으면 3%도 못 받아요. 이런 인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이런 고성국 TV에서 프론티어 역할을 했잖아요. 이 조사를 했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이 얼마인가? 네. 그럼 이제 좀 이 결과를 의미심장하게 본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걸 심층적으로 조사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 소위 말하는 평론가들이나 한동훈계가 말하는 것처럼 거리두기 하면 살 길이 있는지 아니면 거리두기 하면 3% 정당 되는지 정말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이제 일반적인 언론기관도 저는 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언론기관에다가 다 보내드렸는데 네. 보도한 데는 자유일보밖에 없더라고요. 아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차기 대선 때 어디다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했더니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타 정당 2. 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얘네보다는 높네. 국민의힘이 3이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45에서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 41이 그냥 산술적으로 빠진다고 치면 예.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와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손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네.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일도 없지만 네. 그러면 정말 저기 밑에 있는 군소 정당들과 경쟁해야 돼요. 선거 네. 보전금 한 푼도 못 받고. 네. 네. 그래요. 예. 예. 우리 저 장해찬 최고위원도 지금 재판 받고 계시죠. 뭐 저 여러 가지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남국한테 민사도 시달려서 항소를 했고요. 네. 근데 어제 또 김남국의 코인 은닉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네. 좌파 무죄, 우파 유죄다. 그래서 제가 재판 받을 동안만이라도 잠깐 좌파가 돼야 되는 거냐? 어허. 그래야 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럴 거 아닌가? 그런 심각한 인생의 고민에 직면할 정도로 예. 좌파면 무죄고 우파면 유죄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싶어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 아닌가? 저는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게 사법부, 재판부 구성원들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진짜 공정한 척이라도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자체 여론조사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예, 혹시나 이게 뭐 자유파 분열로 연결될까봐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워낙 우리 댓글창에서 뜨거우셔서 제가 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하는 꼴을 지금 계속 봐왔잖아요. 네. 차제에 윤석열 신당 만들자 이런 주장들을 정말 너도 나도 없이 하세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지금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도 접겨놓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네. 당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고 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변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이번 기회에 썩은 고름들을 좀 짜내고 이 당이 똑바로 가야 된다라는 질책과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고쳐서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옥중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 당의 김상욱이나 우재준이나 이런 고름들을 짜내고 이 당을 고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언젠가 대통령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때 이 국민의힘의 절대다수 90% 이상의 지지자들이 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다만 대통령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서 먼저 이런 분열을 만드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안고 없는 찐빵에서 안고가 갈아타면
저기는 이제 밀가루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정치인들에게 또 항상 준엄하게 경고하는 자세는 또 동시에 가져야 된다.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제일 먹기 싫은 게 그 앙코 빠진 밀가루야. 그 밀가루 덩어리예요, 밀가루 덩어리 그냥. 네. 그거 진짜 천덕꾸러기 되는데.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온 게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국민변호인단 출범식도 있고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움직임들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끝까지 여론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방송에서도요, 보니까 일부 방송국에서 제가 방송 출연 많이 하잖아요. 조기 대선 취재팀 이런 걸 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언론사에서. 김칫국.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지금 우재준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들 지금 김상욱이 울산시당 위원장에서 쫓겨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쫓아낸다. 이런 각오로 조기 대선에 지읒도 못 꺼내게 만드는 그러한 비상한 여론전이 지금 더 가열차게 필요할 때, 이막이 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목요일 저녁에 그 국민변호인단 출정식 네. 청계광장에서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후보 때 첫 번째 출정식이 있었던 곳이죠. 네, 바로 네. 그곳이죠. 제가 아침에 보니까 12만 명을 넘어 13만 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 대단한 그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입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이 탄핵 저지의 주도권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크게 탄핵 저지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장해찬 최고위원과의 여의도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